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인데,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도 예전의 책에서 나왔는데 지금 책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차를 이용하냐면 전개율의 차를 이용해요. 전개율. 전개율이 뭐예요? 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전개율의 차를 이용하는데, 자, 전개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A라는 물질이 용매에 녹아요. 녹은 다음에 용매가 쭉 퍼져나갈 때 그 녹아있는 용기를 같이 끌고서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옮겨가는데 그 용제 종류에 따라서 잘 끌려온 놈이 있고 잘 끌려가지 못한 놈이 있을 거야. 그래서 속도 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뭐에 녹은 다음에 용매가 이동을 해요. 이동할 때 용지를 끌고 올라가는데 잘 끌려 올라가는 놈이 있고 잘 끌려 올라가지 못한 놈이 있다면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층이 생기겠지. 네. 그 층을 이용해서 혼합을 분리하는 것을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예, 고개 숙여도 소용없습니다. 벌써 찍혔습니다. 예. 유튜브에 좀 할 거고요. 예. 자, 크로마토그래피 어떻게 하나 보자. 먼저 종이를 준비한다. 자, 종이를 준비하고요. 종이를 준비하고, 자, 먼저 종이를 하나 준비했다면 이 전개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종이를 물에다가 살짝 담가요. 물에다 살짝 담굽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쭉 타고 올라오겠지, 그렇지? 이 올라오는데 물이 타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모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서로 뭉치는 힘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촘촘하지 못해요. 약간 틈이 있어요. 약간 틈이 있어서 그 작은 틈을 따라서 물이 쭉 타고 올라오는 거야. 이런 현상 우리가 어디서 관측할 수 있냐면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와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바지 끝단이 물에 살짝 젖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집에 가면 물이 쭉 타고 올라오겠지. 물 타고, 그렇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 그래서 딱 반바지 입고 다녀? 아니잖아, 그렇지? 물 타고 쭉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관 현상이야. 이런 모세관 현상은 또 어디서 관측할 수 있냐면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요. 물을 흡수한 다음에 나무 꼭대기까지 물을 끌고서 올라가야 돼. 그 힘도 지금 내가 설명한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지만 그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의 모세관 현상 때문에 가요. 모세관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용매가 쭉 타고 올라가는데 그 모세관 현상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탁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용매가 타고 올라갈 것이고 타고 올라가면서 얘를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이 섞여 있다면 A를 끌고 올라가는 속도, B를 끌고 올라가는 속도, C를 끌고 올라가는 속도에 어떤 차이가 생기겠지. 그래서 용매가 쭉 타고 올라가는데 요 성분이 B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A라는 성분과 B라는 성분과 C라는 성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걸 바로 끌고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를 바로 전개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개율을 비교한다면 이 A, B, C를 보면 누가 전개율이 가장 큰 거야? A가 제일 큰 거야. 전개를 보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라는 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점을 찍었던 이 빨간색 점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다시 알 수 있겠죠. 이거 혼합을 분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전개율이 크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A, B, C를 봤을 때 전개율이 A가 제일 커요. 그러면 이 전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개율이 높으려면 입자의 크기, 요거 A가 A, B, C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 좀 어려운 말 분자량이라고 그래요. 분자량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용매에 대한 물이죠. 용매에 대한 용해성, 얼마나 잘 녹느냐를 보면 용해성이 커야지 전개율이 클까, 용해성이 작아야지 전개율이 커야 돼요. 그렇죠. 잘 녹아야 되겠지. 그렇죠? 네. 잘 녹아야지 잘 끌려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종이를 전개지라고 불러요. 전개지 종이야. 전개지에 대한 흡착성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네. 달라붙는 정도. 흡착성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지. 아. 종이에 달라붙는 성질이 약해야지 잘 끌려 올라가겠지. 얘가 만약에 A, B, C라는 물질이 종이에 딱 달라붙으면 끌려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개율의 0이라고 주는 거야. 복합적으로 잘 돼서. 그래서 A가 전개율이 가장 큰데, 선생님 근데 전개를 어떻게 계산해요? 전개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처음에 출발한 점, 출발부터 여기 용매가 끌려 올라간 거리, 요거를 만약에 L로 봅시다. L로 본다면 어떠한 특정한 물질이 끌려간 높이, 요걸 D로 보자. 그러면 전개율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전체 이동한 거리 대비 그 용질이 이동한 거리의 비, 이걸 바로 전개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얘가 높이가 전체 10cm였었는데 얘가 만약에 A가 8cm만큼 올라갔다고 가정한다면 8cm만큼 올라갔다고 가정한다면 10cm분의 8cm니까 전율이 얼마 된다? 0.8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주로 어디 많이 사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대회, 운동선수들이 하는 어떤 그런 스포츠 대회에 나가게 되면 이 선수가 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금지 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 검사를 뭐라 불러? 소변 검사. 도핑 테스트라 불러요. 그렇죠? 소변 검사 중에서 도핑 테스트 하는데 그 도핑 테스트 할 때 요걸 씁니다. 이런 방식. 얘는 매우 소량으로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C라는 물질이 만약에 금지약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변을 가지고 검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C가 이게 점이 딱 나타났어. 그럼 뭐야 이거? 너 약 먹었지? 너 금메달 박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C를 안 먹었다면 C는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데 이 도핑 테스트의 장점은 매우 소량으로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도핑 테스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50페이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다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페이지 54페이지처럼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숙제. 네, 숙제입니다. 이쪽까지.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쭉 넘어가서 숙제 너무. 선생님 최생이 건 안 해도 되죠? 예, 여러 개 너무 무립니다. 자, 그다음에 76페이지 직권의 변화입니다. 직권의 변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이거는. 네? 있어요? 61초까지인가? 최상위는 안 써되니까 61까지. 네, 66페이지 92까지요? 1. 1 안에. 자, 그다음에 직권의 변화입니다. 직권. 2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살고 있냐면 태양계에 살고 있어요. 태양계에 살고 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태양계라고 해요. 보면 이제 우주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왜 태양계를 구성시킨다면 이 태양계 할 때 요 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계가 들어가는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돼요. 우리말 말고 영어로 표현하면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하나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집단, 이걸 바로 태양계라고 해요. 그러면 태양계를 구성한 요소를 보게 되면 행성. 먼저 태양이 있을 것이고요. 가장 큰 어른인 태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성. 수, 금, 지, 화, 목, 도, 토, 천, 해, 까지야. 원래는 하나 더 있었어요. 명. 묘왕성도 있었는데 묘왕성은 탈락했고, 야 너는 태양계 행성이 아니야. 꺼져. 퇴출됐어. 최근에 대해서는 야 넌 불쌍한데 우리 노래라도 만들어. 포함시켜줄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자, 명왕성까지 이제 명왕성 제외하고 요게 이제 우리 태양계 식구란 말이야. 태양계 식구인데 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어른이야. 그래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천해까지가 여기 태양 중심으로 빙글 돌고 있어요.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항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항성을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별이라고. 이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바로 별이라고 해요. 그럼 지구는 별이야, 별이 아니야? 별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야. 우리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서. 선생님, 그러면 이
태양 스스로 빛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태양 안에서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핵폭탄의 반대 반응이 일어나요. 핵폭탄의 반대 반응. 핵폭탄이 뭐예요? 핵폭탄 원자폭탄이 뭐예요? 원자폭탄은 원자가 있으면 원자를 빠샤하고 쪼개는 것이 바로 핵분열, 핵붕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핵폭탄은 빠샤 붕괴될 때 발생한 에너지 가지고 폭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은 작은 원자들이 모여서 큰 원자를 만들어요.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태양에서는 핵이 아니죠? 융합폭탄. 핵융합이 일어나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장 가벼운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고요. 헬륨 모여서 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원소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선생님, 핵융합이 일어나고 핵분열할 때 왜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거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있는데 그 과학자는 아마 듣보잡이에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과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해요. 어떤 이론이었냐면 핵융합이나 핵 붕괴가 일어날 때는 질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질량 결손이라고 해서 약간의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는 질량이 하나가 1이고요. 얘는 질량이 4야. 그러면 수소 원자 4개가 모이게 되면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 때 요것과 요것의 질량, 요거 4개의 질량과 요거 하나의 질량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이론적으로. 네. 근데 질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맞아요. 질량이 조금 줄어들고 그 줄어든 질량만큼 질량이 뭘 바꾼 거야? 에너지로 바꾼 거야. 그 에너지가 바로 태양의 에너지야. 이 질량 결손만큼 이것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얘기야. 이걸 처음으로 어떤 한 과학자가 나한테 별 유명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이 뭔가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공식을 만들죠. 그 얼마만큼 에너지가 만들죠? 에너지는 mc 스퀘어, mc 제곱이라고 결론 내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명하지도 않은 과학. m이 뭐고요? 질량이고요. c는 빛의 속도야. 그래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냐면 아인슈타인? 줄어든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아인슈타인 어마무시한 이름이 에너지가 만들어요. 하나의 돌. 그러니까 질량은 너무너무 조금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소량 줄어들었지만 그것만큼 그것이 에너지를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는 어마무시해. 그렇죠? 이거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과학자가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하나의 돌. 예, 그래서 하나의 돌이요? 그 과학자 이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진짜 유명하지도 않네요. 굉장히 유명.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옥내에서 준 조그마한 노벨 상 하나 받죠. 그 상이 무슨 상이야? 노벨 상.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항성을 중심으로 빙글로 돌고 있어서 우리 요 수금지와 목토 얘네를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얘네를 행성이라고 하고요. 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로 돌고 있는데 잘 보게 되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 중에서 여기 수금지와 딱 잘라서 여기 4개, 여기 4개를 서로 좀 분리해봤죠.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얘네는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이고요. 얘네 뭐가 될까요? 목성형 행성이 됩니다. 목성형 행성이 됩니다. 그럼 지구 행성과 목성 행성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구 행성은 뭘로 되어 있냐면 암성으로 되어 있어요. 암성으로 되어 있고요. 얘네는 기체로 되어 있어요.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기체가 아주 소량 존재하게 되는데 우주 내에 존재하는 수소 그 기체는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와 헬륨 그중에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역에는 아주 수소가 아주 그 소량 포함되어 있어요. 우주 전역에. 그렇지만 그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 어마무시한 양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주는 거의 진공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기체가 없어요. 거의 기체가 없고 아주 소량의 수소와 헬륨 정도가 섞여지는데 수소와 헬륨이 입자수를 본다면 한 12대 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수소가 12배 정도 많습니다. 헬륨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서 만든 것이 바로 목성형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왜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암석이 많고 그 다음에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은 왜 기체가 많아요? 왜 많냐면 우리 태양계 만들어질 때
태양을 그러니까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항성인 태양과 행성은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을까? 항상.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태양의 나이와 이 행성의 나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 50억 년 됐어요. 한 50억 년 됐는데 태양의 수명이 있어요. 태양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태양 수명 얼마 안 남았어요. 태양 벌써 절반의 수명을 다 깎아먹었거든요. 50년 남았잖아요. 네, 50억 년 남았어요. 그래서 미리 보험 드십시오. 태양이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 우린 끝납니다. 50억 년. 걱정되죠? 네. 50억 년에 우리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전에 죽을 끝나고 것 같아요. 그 전에 화성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화성가도 태양 그 전에 없어요. 왜 그래서 태양 가운데 부분에는 왜 목성 행성이나 지구 행성이 들어가 있고 왜 바깥에는 지구 행성이 들어있냐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태양계 원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들과 별들 사이에 성간 물질이 있는데 그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성운이 뭐야? 구름이야, 구름. 구름을 만드는데 그걸 성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름처럼 성운을 만들고 얘네가 좀 어려운 말이고 몰라줘.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가 빙글빙글 회전 운동을 해요. 그렇죠? 빙글빙글 회전 운동을 해요. 막 돈단 말이야. 막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의 원반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원반 만들고 태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막 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왜 가운데 부분에는 무거운 원소, 그다음에 주변 부분에는 가벼운 원소가 들어있냐를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공원이 있다 가정하자. 우리가 어디게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공원에서 회오리반을 부는 걸 한번 봐봐. 회오리반을 막 불게 되면 나뭇잎들이 같이 막 돌아요. 돌다가 무거운 나뭇잎들은 튕겨져 나가나 가운데로 모이나? 가운데로 모이지. 그치?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계속 빠른 속도 돈단 말이야. 엄청나게 속도 막 돌아요. 돌면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될까? 가운데로 몰려요. 네. 그쵸? 가운데로 몰려서 얘네들이 뭉쳐서 만든 것이 바로 뭐야? 지구의 행성이야. 주변부에 가벼운 원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뭐야? 목성 행성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구행성과 목성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보냈는데 요거를 이렇게도 자를 수가 있어요. 내 행성, 내 행성.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짜게 되면 지구 안쪽에도 돌고 있으니까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내행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외행성이 되겠죠. 외행성과 외행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여기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인데 이 지구를 잘 보면 지구에는 다른 행성과 달리 뭐가 존재해? 생명체가 존재해요. 그렇죠? 진짜 되니까 지구에 생명체 존재한다니까. 근데 믿질 않네. 진짜 지구에 생명체 존재해요. 못 믿겠어요? 저희도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생명체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존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적 없어요. 근데 왜 오로지 지구에만 생명체 존재할까? 온도를 딱 적당하고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해요. 그렇죠. 바로 여기 지구 있죠. 이 지구가 생명 존재 가능 지대 뭐게 존재 가능 지대라고 해요. 여기만 생명체 가능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수성이나 금성은 안 돼요? 수성, 금성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태양과의 거리 어때?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온도가 높겠지. 네. 온도 높으면 다른 생명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물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물이 어떤 상태에 존재할까? 수증기 상태에 존재해요. 근데 이쪽은 뒤로 가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온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물이 존재한다면 물이 어떤 상태에 존재할까? 얼음 상태에 존재하겠죠. 얘는 적당한 거리에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지구보다 더 가깝거나 지구보다 더 멀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달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여기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구에는 생명체 존재하고 달에는 생명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달은 생명체가 존재하기엔 너무 사이즈가 어때요? 작아요. 그럼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뭘 뜻일까?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중력이 매우 작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중력이 작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대기를 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대기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구는 그 대기를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중력이 형성될 수 있는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대기를 갖고 있어요. 대기층이 존재해요. 근데 달에는 대기층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대기층이 존재해서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대기가 없다면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되게 뜨거워져요. 해를 등지고 있을 때는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달은 낮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고요.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일교차 너무 커요. 근데 지구는 대기층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 되더라도 낮 동안에 받아온 열 에너지가 대기층 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상대로 적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에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우주에서 오는 저기 우주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양풍 이런 것들을 차단해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주선이 뭐예요? 로켓인가요? 아니요. 우주선이 뭐냐면 우리가 방사선 그러죠. 네. 이게 선이 로켓이 아니라 광선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이걸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방산이라든가 태양에서 오는 아주 작은 입자들 이런 것들을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지구 자기장이 그거를 커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생명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옛날 영화 중에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와, 그 아마게돈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자기장이 멈췄어.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졌어요.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지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 방사능 때문에 인류가 멸종해. 그래서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부하들을 데리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구 해까지 뚫고 들어가요. 거기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해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구 안에 있는 외핵 때문이에요. 근데 외핵이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인단 말이야. 막 움직여서 지구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유는 뭐 거기서 영화에 설명 안 했지만 갑자기 외핵이 움직인 것을 멈췄어요.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겠죠. 주인공이 안 되겠다 하고서 부하들 데리고서 지구 땅속으로 막 들어가서 핵폭탄 터뜨려서 외핵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죽죠. 그 전에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끝에서는 죽어요. 죽는데 원래 이런 영화는 거기서 핵폭탄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죽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다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서 핵폭탄 터뜨려서 장면에 사망하면 지구를 구해내는 영화인데 그냥 부활시키고 저기 올라오면 되죠. 모르겠다. 아무튼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죽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니, 영화들은 보통 한 명이 죽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죽는데 그 주인공이 지구를 살리기 전에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 평범한 장교, 사람. 아니요. 의사, 어. 군인. 범죄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사장에서 있어요? 땅을 정규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하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근데 어떻게 핵폭탄 만들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영화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보시고요. 아마 막방인데. 저기 여러분 좋아하는 넷플릭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게돈인다. 아마게돈 영화 한번 강림이 보시고요. 제일 자, 그래서 에스파 노래 제목이 안 요게 태양계야. 자, 태양계인데 요 이제 태양계를 좀 더 축소시키면 이제 지구만 한번 보죠. 지구에 포커스 맞추게 되면 자, 우리 지구는 또 지구 안에 또 여러 가지 팀원들이 존재하니까 걔를 지구계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지구계라고 부르고 자, 지구계를 논하기 전에 우리 태양계는 태양, 수금지와 목표, 천해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나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 영향을 주고받죠. 이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태양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계를 한번 다시 축소시켜서 지구만 한번 봤을 때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땅을 구성하는 직권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층을 구성하는 직권이 있을 것이고요. 물을 이야기하는 수권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오로지 지구에만 존재하는 생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걸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생물권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외권. 외권은 이제 우주를 말하는 거 말이야. 그러면 직권, 기권, 수권, 생물, 외권이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따로따로 살까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상호작용. 선생님 서로 진짜 상호작용해요? 상호작용해. 한번 보자. 자, 이제 먼저 기권 한번 보자. 우리가 산하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죠. 네. 자, 산소를 들여 마셔서 CO2를 호흡하고 내뱉어요. 그러면 이 생물권, 나와 같은 생명체가 열심히 생명활동한 결과 공기의 성분 자체가 바뀌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렁이 있죠. 네. 지렁이를 왜 좋아해요? 귀엽다. 그렇죠. 좋아하는 쪽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렁이가 있는데, 자, 지렁이가 땅 속을 헤집고 다녀요. 헤집고 다니면 땅 속을 막 헤집고 다니게 되면 땅에 빈 공간이 많아지면서 땅의 통기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네. 그러면 지렁이가 땅 속에서 막 기어다니는 것은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의 상호작용이지? 생물권이 생물권이 직권의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오, 그 다음에 비가 엄청 내려왔어. 그래서 물이 풍선하서 물이 막 흘러가면서 모래나 자갈 이런 걸 막 깎아서 내려가요. 그러면 뭐야? 직권이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직권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직권 보기 전에 기권을 먼저 한번 보자. 자,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를 뜻하는 거야. 대기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권은 뭐야? 물에 대한 얘기지. 근데 네. 수권은 잠깐 정리하자. 수권은 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다 수권일까?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뭐가 제외되는 게 있어. 바로 뭘까? 공기 중의 수증기. 수증기는 제외입니다. 그럼 공기 중에 수증기는 어느 요소를 포함하는 거야? 기권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누가 질문하겠죠? 아빠를 번쩍 들어서 질문하죠. 선생님, 저 북극에 가면요. 내 친구 뽀로로가 살고 있는 빙하가 있거든요. 그 빙하는 직권이에요? 아니면 수권이에요? 물어봐요. 빙하는 뭘까요? 빙하는 수권이에요. 빙하는 남극은 지금. 빙하는 수권에 포함돼요. 수권에. 뽀로로 의대 가서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애초에 뽀로로는 남극에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뽀로로랑 포비랑 같이 살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포비가 뽀로로 먹지 않아요? 자, 아니 북극곰이랑 펭귄이 나대지 마시고요. 나대지 마십니다. 근데 자, 뽀로로 지가 의대 갔잖아. 자, 76페이지 한번 보자. 76페이지. 뽀로로 의대 자, 76페이지는 보세요. 외권, 기권, 주권, 직권, 생물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상호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외권 한번 보자. 외권. 자, 외권은 우주를 말하는 거야. 우주를 말하고요. 태양에너지, 발의 인력, 유성체 등이 이해되면 지구적 유성체와 자연상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외권 한번 잠깐 정리해보자. 첫 번째, 외권이야. 외권은 지구 바깥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외권하고 지구는 서로 물질 교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어요. 물질 교환은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물질 교환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권하고 지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은 거의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선생님, 유성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전체를 봤을 때는 뭐야? 거의 무의미해요. 그 소거야.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건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이 외권과 지구 사이에서는 물질 교환은 없는 걸로 간주해요. 단 무엇은 교환이 될까? 힘, 힘 말고 화학,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는 서로 추립이 됩니다. 부어서 날아다니. 에너지 추립해요. 예를 든다면 태양으로부터는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겠지. 네.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지구가 또 그 에너지를 바꿔줘요. 끊게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런 것들은 추립이 가능하지만 물질 교환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 한번 보자. 자, 우리 지금 보면 기권 나와 있는데 책대로 설명은 너무 시시하잖아, 그렇죠? 네. 책대로 설명은 너무 시시하니까 책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이야, 기권. 네. 자, 기권인데, 자,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죠?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니까 걔들 바로 백이라고 해요. 기권은 포기하는 거 아닌가? 나대지 마시고. 자,
나대지 마시고요. 그러다 폴리한테 붙들려 갑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폴리한테 전화할 겁니다. 네. 근데 자. 아직 저희 이름으로 영수치 씨를 아직 안 하셨는데. 너 숨모하지 잘하시고요. 자, 지코는 대기라는 설명인데 대기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궁비층을 바로 대기라고 하는데 얘가 어디까지 존재하냐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까지 존재합니다. 1000km까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지구를 수하고 있는 이 대기는 가장 많은 기체가 어떤 기체야? 가장 많은 기체가 수직. 질소 기체입니다. 질소 기체. 질소 기체가 제일 많고요. 예, 한 87, 80% 정도.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나?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책 기권 조성 봐봐요.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0%.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CO2는 0.02에서 0.03% 정도 존재해요. 0.0에서 0.04%밖에. 근데 0.02에서 0.03%로 CO2 양이 증가했어. 이거 누구 때문에 증가한 거야? 인간. 그렇죠. 유진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CO2가 5분만큼 증가했는데도 이 난리가 나. 그렇죠? 이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우리 대기층에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산소가 제일 많은 거야. 근데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지구에는 질소가 제일 많았고 산소가 그다음 많았을까? 아니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산소가 많이 없었어요. 네. 산소 대신 누가 많았어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았어요. 그 네. 과정 한번 보자. 옛날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여기 시간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간이고 아니요. 호랑이 그러니까 더 없던데. 오래전. 호랑이가 풍뎅이 그 이전에 가수 있어요. 없던 시절. 이건 조성비입니다. 조성비인데 이 질소 기체는 아주 먼 옛날과 지금 상관없이 질소 기체는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질소 기체는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지구상에 대개 한 7, 80%가 질소 기체로 채워지는데 놀랍게도 이 질소 기체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아까 태호가 질소를 사 먹었죠. 맞아요. 예, 비싼 돈 내고 질소를 사 먹었어요. 맞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면 그 질소 아니에요. 과자. 그렇죠. 과제 보면 과자 공장에 어떤 안에 기체가 과자 공기가 있어요. 질소 기체 꽉 차있죠. 그래서 그 질소 기체를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비싸다. 사 먹으면 그 회사에서 야 우리 비싼 질소 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거기다 과자 몇 개를 넣어주죠. 왜 서비스로 네.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과자를 뜯어보면 그 안에 그 질소가 차있고 과자는 몇 개, 구석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포카시. 질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CO2가 질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CO2가 해서 바닥으로 곤두발 치었어. 네. 대중에 CO2가 많이 없어졌어. 왜 CO2가 많이 없어졌냐? 식물들이 광합성을 했어요. 아니요. 안 돼. 그것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데 그건 별로 크게 남성이- 작용하지 않고요. 아니요. 그 생물 영양이니까 요거 CO2는 해수, 바닷물이죠? 뭐가 들어가? 바닷물에 용해가 되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CO2. 그래서 이거 다시 씌워.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약간 CO2가 섞여 있는 탄산수에 거의 대부분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CO2가 물에 잘 녹거든요. 물론 아주 어마무시 잘 녹지 않아. 좀 녹긴 해요. 그래서 CO2가 물에 녹은 그 물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 산산수. 탄산수라고 해요. 탄산수. 그럼 탄산은 탄이야 염기야? 탄이야 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게 되는데 그 비는 정확히 중성이 아닙니다. 약간 산성을 띠고 있어요. 왜? 공기 중에 CO2가 일부 녹기 때문에. 근데 CO2 말고 다른 물질이 녹았다? 그래서 산성도가 더 심해졌다? 그럼 그 비는 무슨 비라고요? 산성비. 산성비라고. 그래서 바닷물 속에 용해되어서 CO2가 많이 없어지고요. 그걸 틈타서 산소가 이렇게 증가해요. 나쁜 산소. 예. 그럼 이 산소는 왜 났냐면 이제 생명체 등장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생명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광합성 세균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남세균이라고 해요. 남세균이라고 부르는데 그 광합성 세균들이 열심히 광합성해.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는 광합성 세균 때문에. 얘는 광합성 세균 때문에 산소 기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우리 지구의 대기 조성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0부터 1000km까지 대기가 존재하는데 높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대기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줘요. 적어져요.
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가 점점 줄어들지?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대기가 조금 바뀌었고 우리 이 땅 쪽에 거의 대부분의 공기가 다 몰려 있단 말이야. 이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래서 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쪽이 밀도라고 치고요. 이게 고도라고 칩시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이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거의 대부분 공기가 많이 몰려있고 여기서 가장 밑에가 크다는 거예요. 공기가 거의 대부분 쪽에 몰려있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오늘 첫 시간에서 많이 힘들죠, 그렇죠? 많이 피곤하죠, 그렇죠? 프라이드 치킨은 좀 내일 스트레스. 그래서 어디 아파? 선생님이 영어 실력을 보여주시죠. 맞아요. 아이, 내 영어 실력은 안 된다. 함부로 네, 보여주고. 오늘 첫 시간에서 많이 힘들죠, 그렇죠? 그럼 빨리 끝냅시다. 와. 기회를 저렇게. 태호 나대지 마시고. 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B를 20번 더. 저예요. 자, 왜 저한테 그렇게? 나대지 마시고요. 자, 요거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지가 더워질 거야. 추워지다가 더워져. 추워지고 더워지고 막 그래. 맞아요. 바뀐단 말이야. 그 이유들 가해서 설명할게. 우리가 이 대기의 온도가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있어요. 민준아 이게 뭐지? 오중층. 뭐야? 표면. 지구입니다. 지구고요. 자, 지구인데 요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양으로부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또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요.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여기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빛인데 빛 중에서 어떤 빛이냐면 열. 가시광선이요. 가시광선이 뭐예요? 볼 수 있는 광선. 볼 수 있는 광선. 이 가시가 무슨 행성 가시 그 가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광선이야. 그래서 영어로 비저블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태양빛이 안 보여요? 근데 보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광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이 펜을 딱 밖에 들고 서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색깔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니 이거 뭐냐면 태양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또 거꾸로 해볼까? 보남파초 노주빨 이 광선 온단 말이야. 와서 얘가 나머지 빛은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편식하는. 빨간색으로 보여.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검정색. 검정색이라고 하는 거야. 다 흡수해버리는 거야. 네. 반사되는 빛이 없으니까 검은색이 돼. 잘 크. 그럼 흰색은 다 반사하는 거야. 빛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돼? 백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방사하게 되면 색깔이 흰색이 된다. 그래서 검은색을 납득한 거고 흰색을 저기다 반사시키는 거겠죠. 아무튼 이 태양 광선은 사이노조 파남보 보남파치 노주빨이 다 섞여 있는 광선이 지구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받은 것만큼 지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 지구가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것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해요. 적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만약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시광선의 가시광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깜깜한 밤이 됐을 때 땅이 환해야 돼요. 땅에서 빛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적외선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는 적외선 눈에 안 보여요. 적외선과 자기가 안 보인단 말이야. 적외선, 볼 수 없는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온도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지표면에 붙어 있게 되면 여기 지표면 근처에 있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높이에 따른 지구의 기온 분포를 보게 되면
여기가 기온이고요. 여기가 고도라 칩시다. 원래는 말이야.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정상.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추워져요. 어우 더워져요. 이렇게 받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 높이 올라갈수록 무엇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구 지구 에너지.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추워진 거야. 근데 그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올라갈수록 좀 더 더워져. 왜 그럴까? 태양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상. 더워진다는 거야.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이게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보다 훨씬 복잡해요. 얘가 이렇게 점점 추워지다 갑자기 더워져. 그러다 다시 추워지고 다시 더워져. 왜요? 이렇게. 그게 두 개의 섹터로 분되지 않고 네 개의 섹터로 분돼. 네. 그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그 다른 행성에 존재하지 않는 대기가 지구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뭔가 있어요. 자기장. 대기. 위성 자기장. 오존층이야. 어, 오존층. 그 오존층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있고요.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다가 높아지다가 낮아지다가 높아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온 변화 본다면 모두 네 개의 번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개. 원래는 두 개였어. 그러니까 얘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 우리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행성들 다 이래요. 패턴이. 근데 우리 지구는 무엇이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한다. 지구는. 그래서 이런 이쪽을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대륙권이라고. 대륙권, 성층권. 대륙권 얘네를 성층권. 그 다음에 이건 중간권. 이건 열권. 열권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기회가 있고 보시고요. 여기 성층권에 보면 뭔가 있어요. 여기에 오존층. 오존층이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 오존층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오존층이 존재하고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 흡수.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가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 그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떨까? 온도가 거꾸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갔던 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정상이잖아.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한번 크게 꺾임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지구에만 유일하게 있는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 보자. 수권. 자, 수권인데 수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H2O 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단 무엇은 제외한다. 수증기. 공기 중에 수증기 제외. 공기 중에 수증기는 제외한다. 공기 중에 수증기는 어디에 포함돼요? 기권에 포함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거의 대부분 바다에 존재할까 육지에 존재할까? 바다에 존재해요. 그래서 바닷물에 바다에 존재하는 물을 뭐라고 그래? 해수라고 그래. 짠 물, 해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을 육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수와 육수의 비를 보게 되면 90% 이상이 다 해수예요.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 물은 해수 존재해요. 한번 책 한번 봅시다. 책 77페이지 보게 되면 해수가 몇 프로가 있어? 97.5%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육수는 뭐야? 2.5%밖에 없잖아. 그쵸? 2.5%였고. 그 다음에 요 육수, 그 중에 2.5%에 해당하는 요 육수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뭘로 존재해? 빙하로 존재해. 빙하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뭐냐면 여기 호수나 강 이런 거 이용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하수는 우리가 이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호수나 강 이런 물을 이제 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썼는데 호수와 강물이 많이 오염되고 마실 수 있는 호수와 강물이 많이 부족해졌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 새로운 물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지하.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를 막 팠죠. 그랬더니 땅이 있고 여기 땅 속에 물이 있는데 그 지하수 뽑았습니다. 어우 정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고 시원한 물이 너무너무 좋아. 막 퍼올려서 막 사용을 했죠. 그랬더니 원래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다 뽑아내니까 땅과 땅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무너져요.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면 집안이 이렇게 가다가 푹 하고 꺼져버렸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싱크. 싱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싱크홀이 지금 빈번히 많이 발생했고요. 한국에 있는 서울대 교수가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그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하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사용한 지하수를 사용한 게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요. 기억 나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런 뭐냐면 영향.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퍼리다 보니까 지구의 자전축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올린 지하수 때문에 자전축이 바뀌었어요. 자전축. 얼마나 많은 걸 퍼올렸어요. 그래서 그 자전축이 바뀐 것이 기후 현상, 그 이상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선생님 원래 그 지구 자전축이 23.5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매번 바뀐다 해서 내년에 바뀌나 내후년에 바뀌나 그렇게 따질 수 없는데 지구의 자전축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 외계 천체의 충돌에 있어서 바뀔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가까운 과거에도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쪽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예, 그때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 바뀌었어요. 얼마나 큰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아니라 그것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수권의 관련해서 설명했는데, 자, 그거 중에서 우리가 해수에 대해서 한번 잡니다. 바닷물 한번 잡니다. 바닷물. 이 바닷물은 고여 있는 거야, 흐르는 거야? 흐르는 거지. 이 바닷물의 흐름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요. 바닷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인류는 이 지구는 안 돼요. 지구는 멸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수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수가 이동하는데 이 해수가 흘러가는 것은 뭐라고 해요? 해류라고 해요. 해류라고 그러는데 이 바닷물 들어가는 해류 현상을 통해서 뭐가 이동하냐면 바닷물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지 않아. 뭔가를 가지고 이동해. 뭘 갖고 이동할까? 뭘 갖고 이동해?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로 찍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해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죠. 근데 만약에 지구에 태풍이 있으면, 만약 태풍이 없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 태풍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우리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태풍이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태풍이 왜 발생할까? 자, 많이 졸리죠? 지금 현재 시간 6분 남았어요. 6분. 오늘 많이 피곤하죠, 그렇죠? 네, 시켰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았고요. 네, 마음에 상처받아서 이따 집에 가서 마음에 후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오늘 첫 시간에서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드나 봐. 4시간 수업하는데 힘들죠. 그렇죠. 첫 시간에서 많이 힘들죠? 학교만큼 많이 힘들죠. 여러분 그래도 이제 5분 후면 집에 가잖아, 그렇지? 나는 이거 이후에 영수가 또 있어요? 있고요. 또 있고요. 선생님 돈 또 받잖아요. 있습니다. 저는 네, 돈 받잖아요. 나는 계속 저희는 있고요. 돈 내고 하는 너무 피곤하고요. 저희는 저희는 돈 내고 이러고 있는 건데 쌤이 돈 받고 하시는 나대지 마시고요. 자, 해류가 뭘 갖고 이동한다? N을 갖고 이동한다. 그럼 우리 지구는
위도에 따른 에너지 양이 똑같을까? 에너지 양이 제각각일까? 제각각. 제각각이야. 이것도 한번 원리 한번 설명할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여기 그랬더니 또 윤지가 그랬죠. 선생님 피자 같아요. 막 그랬죠. 윤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어떤 피자야? 그죠? 어깨 쭉 피자. 그쵸? 그걸 제일 좋아하죠. 자,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 피자가 있는데, 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쪽으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지구의 크기 대비 태양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구는 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저위도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중위도, 여기 고위도라고 불러요. 이게 저위도가 되고,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고위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이해가.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 고위도, 저위도, 고위도, 중위도. 중위도. 고위도. 자, 우리가 저위도 있다 생각해보자. 자, 저위도 있으면 태양이 어디 있는 거야? 태양 빛이 어디서 비치는 거야? 저위도네. 머리 위에서 비치는 거야. 네. 고위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옆으로 비치는 거죠. 네. 그럼 어느 쪽이 가장 뜨거울까? 저위도. 여기 제일 뜨거워. 적절. 그렇죠? 제일 뜨거워. 여기가 어때? 제일 추워요. 네. 왜? 얘는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비치고 얘는 비스듬하게 비친다. 그래서 만약에 10이라는 태양 에너지가 비친다면 얘는 10이라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요거만큼 비칠 수 있을 때 얘는 널찍하게 비치겠죠? 얘는 10이라는 복사 에너지가 이거만큼 비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단위 면적당 똑같은 면적일 때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면 얘가 제일 많고 그다음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 흡수량을 보게 되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밖으로 방출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이 되는데 방출량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가 있으면 어떨까? 다 비슷해. 다 똑같이 방출해요. 똑같이 방출해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위도 쪽을 볼까? 고위도를 보게 되면 태양 에너지는 되게 조금밖에 받지 못해서 근데 밖으로 방출한 걸 똑같이 방출해야 돼요. 저위도 한번 볼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고 남부가 똑같이 방출하게 되니까 이쪽 저위도 쪽에서는 에너지가 남을까 부족할까? 남아요. 에너지가 남아요. 그 에너지 과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고위도 쪽은 어때? 부족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부족하고요.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럼 그냥 가면 냅두면 이쪽은 점점 더 더워지고 이쪽은 점점 추워져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에너지를 택배 상자에 담아서 배달할까? 아니겠지. 이 에너지가 두 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요. 뭐가 바람과 그렇지. 해류. 바람과 해류. 그렇죠. 요거 바로 바람. 그러니까 이제 대기죠. 대기하고 그다음 해수. 그러니까 해류가 되는 거죠. 바닷물과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공기의 이동, 해류의 이동이 우리가 느낄 때는 뭐야? 바람이 이동할 줄 보이고 물이 이동할 줄 보이고 이게 갑자기 많은 에너지 담아서 확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느낄 때는 어머 태풍이 부는 거잖아. 이렇게 바람이 볼 수 있어요. 불어오는 그렇죠. 태풍이 부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멈춘다면 이 지구대에 에너지의 불균이 생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이 대기와 해류의 순환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해수와 대기 순환에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이상 기후가 생기는 거죠.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수와 대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럼 그 이산화탄소 누가 배출했어? 윤준이가 배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이산기후 발생 누구 때문이다? 민준이 때문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 꼭 해오시고요.